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 모델링을 할 건데 쭉 내용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그 전에 레이어 작업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거부터 합시다. 자, 라이너 창 보시면 우측에 프로퍼티 창이랑 레이어 창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캐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만약에 프로퍼티즈랑 레이어즈 창이 꺼져 있으신 분들은, 꺼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가 꺼져 있다라고 하면 레이어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고, 프로퍼티즈 창이 꺼져 있다라고 하면 프로퍼티즈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그러니까 엔터를 치시면 이 창이 다시 뜰 거예요. 그러면 위치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탭 클릭해보면 레이어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 레이어 창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강의 샘플로서 이미 작성된 파일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여시면 뭐 새로 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디폴트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레이어 1, 2, 3, 4, 5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새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5개 레이어가 있으니까 이름만 바꾸면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건 캐드랑 똑같이 느리게 더블 클릭, 천천히 더블 클릭, 아니면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rename layer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누르면 바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뭘 하나 만들어 볼 거냐면, 레이어 중에 하나를 기본적으로 라이노는 2D 드로잉을 바탕으로 3D를 올리는 게 더 쉬워요. 물론 바로 3D 이제 면을 잡는 방법도 나중에 쭉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커브를 다루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그 커브를 바탕으로 해서 면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D 드로잉을 하고 3D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2D 드로잉은 일단 커브가 되겠죠. 지난주에 위계를 설명드렸죠, 그렇죠? 포인트, 커브, 서피스, 그 다음에 폴리 서피스, 그 중에서 닫힌 폴리 서피스가 솔리드가 되고, 그 솔리드랑 이제 개념이 좀 다른 차원의 3차원 개체가 메쉬 이렇게 간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단위로 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요소별, 아까 과제에서 나오는 뭐 창을 만들겠다, 벽을 만들겠다, 요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렌더링 하기 위한 툴로 어떤 재료를 부여할 수 있는 단위로 이제 레이어 구분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는 중간의 과정에서는 요소별로, 다시 말해 위계별로, 그러니까 커브는 커브, 서피스면 서피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내가 렌더링에 사용할 서피스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 부여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델링에 있어서 커브를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커브 레이어를 작성을 해놓고 넘어가요. 그래서 커브 CRV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레이어처럼 레이어가 색상이 검정색이 좀 알아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색깔은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요거 클릭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커브를 통해서 쭉 만들어 놓고 걔를 활용해서 서피스를 만들겠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서피스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를 closed poly surface라 해서 완벽하게 내 외부가 구분이 된 폐곡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폐면, 닫혀진 면, 안과 밖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닫혀진 면을 솔리드라고 지칭한다 라고 했으니까 솔리드라고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 뭘 하나 만들어 놓냐면, 가이드라인 있죠.
가이드라인, 우리 뭐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는 선을 잡는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저는 항상 잡아놓고 시작하는데, 일종의 가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을 정확하게 어디로 연결시키게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작성을 해놓고, 그냥 저는 항상 또 습관적으로 파란색으로 부여를 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는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쓸 일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마시고. 레이어 5번은 일단 헷갈리니까 나중에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지워버릴게요. 지우는 건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X 표시 누르셔도 되고. 라이노 레이어의 좀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캐드와 차이가 있다면 이 레이어의 순서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 서피스, 솔리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씩 클릭해 보면 위아래 move up, move down이라고 하는 화살표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쭉 배치를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캐드는 얘랑 다르죠. 캐드는 항상 알파벳 순으로 자동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 나가시면 건축 레이어다라고 하면 A로 시작되는 A 대시 또는 A 언더바 이런 식으로 보통 레이어 작업을 하고, 구조다라고 하면 S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 구분을 해가지고 그 레이어를 이제 통으로 쭉쭉쭉 묶어놓고 구분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거든요.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근데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어 원하시는 대로 순서대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인 다른 말로 하면, 캐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를 거의 막 수백 개씩 쓰기 때문에 실무 나가시면 알파벳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레이어를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레이어를 바로바로 찾아 써야 되는데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정렬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어렵죠. 그래서 도면 작성 툴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레이어를 수백 개씩 만들어 놓고 사용할 그런 툴은 아니겠다. 모델링을 하기 위한 레이어니까 재료별로, 재료 구분별로 보통 레이어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완성 모델링에 있어서 재료가 막 수백 개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됐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작성하셔야 될 그 집의 크기가 아마 5000에 5000이었을 텐데, 요 집이 들어갈 풋프린트, 대지의 크기는 9000에 9000으로 잡아볼게요. 9000에 9000, 그러니까 9m 바이 9m. 그러면 우리가 그 9m 바이 9m가 들어갈 대지를 우리가 모델링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9m 곱하기 9m의 사각형을 그려놓고 걔보다 큰 대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분은 저처럼 다시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그리드 같은 거 변경을 좀 하셔야겠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렉탱글 그릴 건데 0,0에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그쵸? 캐드는 상대 좌표를 클릭할 때 어떻게 하죠? 골뱅이 at 표시를 쓰죠. 캐드는 상대 좌표 표시할 때 at 표시를 쓰죠. 그쵸? 라이노는 상대 좌표 할 때 어떻게 쓴다? relative, 상대적인이라는 뜻으로 R을 써요. 대문자로 해도 되고 소문자로 해도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0,0을 제가 절대좌표를 찍었죠. 지금 렉탱글을 그릴 건데, 사각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두 점이 필요하죠. 한 점과 반대점 모서리. 그렇죠? 두 번째 점은 상대적으로 X축으로 9000, Y축으로 9000만큼 간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죠? R 9000, 9000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저같이 항상 그릴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는 나는 P라인이 편한데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냥 속도를 체감해 보시면, 자, 라인 P라인이죠. 저는 자, 지금 이게
마음대로 90도 단위로 고정이 안 되고 움직이니까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조절하면 90도 단위로 고정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Shift를 누르고 하기 싫다, 기본적으로 90도 단위로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Ortho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놓고 하면 90도로 고정이 되고 Shift를 누르시면 이제 풀리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9000 다시 위로 9000에서 이제 클릭 한번 하고 캐드랑 좀 다르게 클릭을 해야 돼요. 위로 9000 클릭하고 9000 클릭하고 닫고 다시 얘를 move 기준점 여기를 기준으로 어디로 0,0 이렇게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중복이 돼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라이너는 중복되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셋 중에 넷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여기 목록을 쭉 띄워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하면 선택이 돼요. 자, 삭제해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처음에 보여드린 방법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서 얼마나 뭐가 익숙한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방법이 저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는 지형 지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네, 지형을 만들어 보자. 자, 지형 만들 건데 어디다 만들 거냐? 가이드라인을 씁시다. 예,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 레이어에다가 옵셋 할 건데요. 얘를 5000만큼 옵셋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요 가로 길이만 여기로 5000, 여기로 5000 더 키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캐드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뭐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스트레치를 할 거다, 스케일 1D를 할 거다, 아니면 얘를 바탕으로 다시 그림을 그릴 거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정해진 법칙은 없는데 라이너에서 스트레치를 사용하는 건 조금 캐드보다 불편해요.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정확히 클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습관대로 모델링을 하자면 뭐가 제일 편하냐,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5000만큼 여기서부터 5000만큼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다시 옵셋으로 5000만큼 시키고 얘가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얘가 여기로.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스케일 1D로 키우거나 아니면 요 점과 점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스케일 1D로 얘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가게 하거나,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중간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빨랐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다시 말씀해드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앞으로 올려질 대지, 우리의 대지의 형상이고 얘가 전체 우리가 모델링할 지형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등고선이 있어야겠죠. 그 등고선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릴 건데 이런 느낌으로, 정해진 건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거 비슷하게 자유롭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커브의 포인트들을 수정해가지고 좀 예쁘게 바꿀 수 있겠죠? 그쵸? 그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브로 그려도 되고 인터폴레이티드 커브로 그려도 되는데 인터프 커브가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커브니까 커브 레이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커브 레이어 만들어 놓으셨죠? 자, 인터프 커브 시작 지점을 여기, 그리고 지금 보시면 near라고 되어 있는 근처점이라고 되어 있는 옵셋이 켜져 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안 켜지신 분들은 요 아래쪽에 오스냅 설정 가셔가지고 nearest point 요 오스냅 설정을 켜주세요. 요거 만약에 이 창 자체가 안 떠져 있다 라고 하시면 요거 밑에 오스냅이라고 되어 있는 요 창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니어점을 클릭해 주세요. 보이시죠? 자, 갈게요. 올소를 또 꺼야겠네요. 네, 이렇게. 다음 점도 계속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간격들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좀 보기 좋게 진짜 등고선처럼. 인철프 커브로 그렸지만 실제로 요 포인트들을 그 디스플레이 해줄 때는 넙스 커브로 디스플레이 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점들은 지워주셔도 돼요.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니어리스트 포인트랑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가는 것들은 트림 명령어 써가지고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네, 뭐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가이드라인으로 바꿀게요. 아니다, 바꾸지 말까? 바꿀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손을 볼 수는 없으니까 모니터랑 손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고 있는 어떤 느낌을 보고 계략적으로 많이 완성됐다 싶으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사람들 따라 속도가 좀 다르니까. 됐죠? 자, 얘를 베이스로 해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고요. 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이건 원본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복사해서 쭉 완성시킬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사용하면 원본이 이제 변경되니까, 훼손되니까 다시 이 개체를 그대로 있는 모양을 찾아 쓰려면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미 그린 게 날아가 버리니까 좀 힘들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원본 놔두고 컨트롤 J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써서 사용하는 것처럼 얘를 원본으로 두고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쭉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카피를 하나 한 다음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얘를 바탕으로 모양을 만들 거예요. 등고선을 만들 건데 등고선을 만드는 방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모형 만들 때 쓰는 방법, 그러니까 컨트롤 라인을 따라서 재료를 쌓아서 만드는 듯한, 그러니까 단 지는 듯한 그런 모델링 방식으로 먼저 모델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교한 지형 모델링은 아닌데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할 때 오히려 뭐 다이어그램화 시켜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니면은 간략하고 빠르게 내가 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리고 뭐 면이 깨지는 거 정확하게 지금 지형 지물을 다 등고 레벨을 잡아가지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스케치업에서도 뭐 샌드박스 툴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 사용하지 않고도 등고선을 따라서 그냥 푸시풀 툴로서 쭉 위로 올려가지고 재료를 쌓아서 하는 등고선 모델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거 전체를요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델링 툴로 쓸 때 전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전체를 일단 다 커브 레이어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시작할 건데, 지금 보면은 단의 기준을 잡았을 때 몇 개의 켜가 필요하느냐를 계산해 보면 제일 아랫단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판이 쌓이면 되는 거죠. 그쵸? 맨 밑에 하나 그대로 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쵸? 맞죠? 자, 그럼 얘를 일곱 개를 복사하면 되겠죠. 그쵸? 복사하는 방법도 그냥 복사를 7개 하시던지 아니면 어레이를 하시던지 자유롭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쵸? 다 기능은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제일 아래판 기준으로는, 제일 아래판에는 등고선이 없는 맨 바닥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겠죠. 삭제해버리고요. 자, 두 번째 등고선은 얘죠. 나머지 것들 삭제하고, 얘가 필요한데 요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쵸?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트림, 여기에서 얘를 잘라내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얘랑 얘가 하나의 클로스트 커브로 닫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 선택해서 조인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과정을 쭉 하면 되는데, 일단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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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 위에 거 보시면, 자, 얘랑 얘 지웠는데 요거 우리가 지금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에
바닥이잖아요. 그쵸? 집의 바닥이 이제 평탄화돼 가지고 쭉 깔려 있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집 뒤에 있는 어떤 부분은 옹벽으로 세워지든지 아니면 건물이 딱 맞닿아 있다 라고 하면 건물 벽이 막고 있든지, 물론 이제 이격거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뭐 옹벽이다라고 하면 옹벽이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 거겠죠. 그쵸? 네, 설계랑 별개로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요 지형 지물은 요 커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 바닥이 평탄해야 되니까, 평탄하다는 기준으로 그냥 모델링을 할게요. 설계는 이렇게 하면 좋진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콘타 모델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잘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일단 3개 날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트림. 일단은 얘는 날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날려야 되죠? 요거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가 없어져야겠죠. 조인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네, 그렇게 나머지 쭉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여덟 개가 필요하네. 잠깐만. 맨 밑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뭐가 중복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뭐야. 예, 바보지 됐네요. 예, 7개 맞죠? 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각각의 것들이 다 조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 안 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커브에서 서피스로 가고,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 클로스드 폴리 서피스가 되는 솔리드로 가는 게 순서인데, 요렇게 가야 되는 게 컴퓨터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순서인데, 요런 거를 항상 거쳐서 간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면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라이노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을 이렇게 점프해서 바로 모델링하는 명령어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하니까 두 가지를 그냥 제가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빠른 길로 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에서 서피스를 만들고 솔리드로 가는 거,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커브니까 커브가 면이 돼야겠죠. 일단 그쵸? 면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여기 또 복사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면을 만드는 명령어는 뭐냐? 면을 만드는 명령어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가장 쉬운 툴은 얘가 지금 탑 뷰라고 하는, 다시 말해 프론트 뷰랑 라이트 뷰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는, 그렇죠? 변화값이 없는 한 평면 위에 있잖아요. 한 플레인 위에, 컨스트럭션 플레인이라고 하는 한 플레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인 위에 있는 뭔가를 만들 때 면을 만드는 명령어가 플레인인데요. 요거 지난주에 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지난주 면을 만드는 명령어, 한 컨스트럭션 플레인 위에 바닥에 쫙 깔려 있는 면을 만드는 명령어는 렉탱글이라는 사각형을 만드는 명령어가 있는 것처럼 사각면을 만드는 명령어가 플레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점을 찍지 않고 바로 면을 만드는 한 단계 점프하는 명령어인 거죠, 얘가. 그런데 우리가 이미 렉탱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는 테두리를 바탕으로
속이 꽉 찬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플레인의 형용사형인 플래나라고 하는, 보통 이제 er을 붙이면은 뭐뭐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ar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평면형의라고 했을 때는 ar이 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면은 surface, surf 입력하면 planar surface라고 해서 평면형의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명령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planar surface 입력하니까 뭐라고 나오죠? select planar curves to build surface 이렇게 나오죠. planar curves를 입력해라. 여기서 뭘 요구하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planar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은 변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값은 변하지 않는 construction plane 위에 있는 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z값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다. 내가 선택하는 10개의 개체 중에 하나라도 z값이 변경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변경된 개체는 planar surface가 먹질 않아요. 명령어 자체가 인풋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론트 뷰랑 라이트 뷰에서 확인했다시피 z값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하셨죠. 그러면 모든 이 커브들이 x, y라는 플래너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 커브들은 전부 플래너 커브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선택하시고 항상 뒤에 보면 press enter when done 됐으면 엔터 쳐라. 엔터가 스페이스바죠? 네,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서피스로 바꿔놓고 누를게요. 우리 서피스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래서 눌러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데 분명히 면을 만든 것 같은데 면으로 보이질 않죠. 근데 클릭을 해보면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 이유는 뭐죠? 네, 커브에서 서피스로 가고 솔리드로 가는 그 단계가 커브에서 플래너 서피스라는 걸 통해서 서피스를 만들고 extrude라는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 대상이 내가 만든 서피스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extrude surface를 입력해 줬다. 자, 그러면 이 서피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한번 생략하고 더 빨리 모델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단계를 점프하는 거죠. 커브에서 바로 솔리드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커브를 그려놓고 똑같이 그 커브를 익스트루드 할 건데 서피스가 아니라 뭘 해야 되냐. 대답을 안 하는 거지만 다 아시겠죠? 익스트루드 커브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익스트루드 서피스만 기억을 하고 계시거나 익스트루드 커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냥 얘가 돌출시켜서 3D closed poly surface 즉 솔리드를 만드는 명령어다라고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내가 지금 입력을 하는 개체의 속성을 무시한 채로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만 계속 인풋을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커브를 그려놨는데 extrude surface라는 명령을 아무리 입력해봐야 컴퓨터에서 그거를 받아들여 주질 않는다고요. 명령어끼리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는 똑같은 솔리드를 만들 건데도 다른 명령어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모델링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돼 있죠. 그쵸? 그럼 얘를 먼저 해볼게요. 얘는 뭐죠? 커브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extrude curve라고 입력해야겠죠.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뭐라고 나오죠? select curves to extrude 이렇게 나오죠. extrude 할 커브들을 선택해라. 여기서 select curves라고 했기 때문에 면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curves라고 했으니까 복수니까 하나만 선택하실 필요 없이 전부 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택됐죠? 자, 그 다음에
press enter when done. 여기서 또 선택할 거 있으면 선택하고 다 됐으면 엔터 쳐라. 자, 그럼 일단 엔터 쳐볼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마우스를 위아래로 해보면 익스트루전이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려놓은 커브의 플래너가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XY를 기준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디렉션으로 익스트루전이 일어나요. 기본 세팅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G 디렉션이 되겠죠. 그쵸? 위나 아래. 자, 여기서 내가 위로 가고 싶으면 위로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아래로 가고 싶으면 아래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특히 등고선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등고선이 1m 간격이다. 하나의 등고선이 뭐 500mm 간격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하면 그냥 수치 입력. 만약에 내가 아래쪽으로 익스트루전 할 거다, 밑으로 잡아당기겠다 하면은 스케치업처럼 아래로 해놓고 천을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디렉션이 위쪽은 양수, 아래쪽은 음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위쪽으로 갈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부가적인 옵션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3개. 제일 처음에 이제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수치 입력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디렉션은 왜 있느냐면 내가 설정한 플러스의 값이 윗방향인지 아니면 나는 플러스를 아랫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위와 아래니까 양수 음수로 이해를 하기가 편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45도 아니면 90도로 세워진 벽체를 모델링하고 있다. 그 벽체의 커브를 익스트루전 할 수 있겠죠. 앞이나 뒤로. 근데 그 익스트루전의 방향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그때 안과 밖을 기준으로 뭐 바깥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냐 아니면 나는 안쪽으로 두께를 줄 거다. 그래서 안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냐 요 디렉션을 변경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방향값을 반대로 바꾸고자 할 때 그때 디렉션 값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both size라고 되어 있는 건 양방향으로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no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디렉션을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플러스 1000이라고 했는데 both size가 no라고 되어 있으면 양방향이 아니오라는 뜻이니까 내가 입력한 방향으로만 익스트루전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벽체를 입력하실 때 중심선을 만들어 놓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통 벽체의 양쪽으로 두께를 주잖아요. 그쵸? 양쪽으로 두께를 주기 때문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200짜리의 벽을 그리겠다. 200짜리의 두께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100, 바깥쪽으로 100 이렇게 해서 합을 200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스 사이즈를 yes로 변경을 해 두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될 수치값도 총 두께의 반만큼만 인풋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solid yes로 되어 있죠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extrude curve라고 하는 명령어는 그 커브 자체를 주어 당기는 거기 때문에 커브를 위로 쭉 잡아당기면 그 커브가 쭉쭉쭉쭉쭉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솔리드로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속이 비어있는 실린더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프링글스 통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솔리드를 만들기 위한 툴로서 익스트루드 커브를 썼기 때문에 솔리드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걔가 꽉 찬 솔리드로 모델링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 옵션이 yes로 되어 있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아마 yes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계속 yes로 사용했기 때문에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no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얘를 클릭하시거나 밑줄 친 부분에 알파벳을 입력해서 수치값을 바꿔주셔야 된다. 자, 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등고선을 7개였죠. 7m 너무 높나?
500 간격으로 합시다. 50cm. 그럼 500만큼 입력하고 플러스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0을 입력했을 때 요 윗방향으로 제대로 쌓이는지. 윗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위가 플러스로 인식을 하고 있나 봐요. 자, 다 됐으면 엔터 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제가 잘못한 거. 지금 우리 분명히 솔리드 만들었는데 제가 레이어를 서피스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했죠. 요거 변경해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이 왼쪽 거 여러분들이 모델링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것만 보세요. 솔리드에다 할 건데 왼쪽은 지금 플래너 서피스 명령으로 플레인이 만들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선이 겹쳐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선을 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 커브 레이어를 끌게요. 커브 레이어를 끄면 선택이 안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3차원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surface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select surfaces to extrude 이렇게 나오죠. surfaces를 입력해라. 얘네들이다. 그쵸? 똑같이 엔터 눌러 보시면 마찬가지로 direction, both size, solid yes or no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뒤에 delete input은 내가 처음에 지금 이 바닥에 깔아놓은 것들을 없애겠느냐, 이 명령을 수행하면 없어지게 하겠느냐. 보통 이제 스케치업 같은 거 하면은 걔를 푸시풀로 땡기면 원본 자체가 변경이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이노는 그 원본을 놔둔 채로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모델링이 계속 중첩이 돼요. 그 중첩되는 게 추후에 이제 뭐 수정을 하거나 기본 베이스를 다시 이용을 할 때 더 편하니까 중첩이 되는데 나는 이게 최종이다. 절대로 그 이전 걸 다시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딜리트 인풋 누르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방향 500 입력해 볼게요. 똑같이 500이 윗방향으로 가네요. 그 다음 솔리드 예스 체크 돼 있으니까 얘도 그대로 엔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솔리드 뷰로 봤을 그러니까 렌더링 뷰로 봤을 때 완벽하게 동일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정이랑 명령어가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하시는 동안 제가 5분 쉴 건데 지금 그냥 캠 켜놓고 안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각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제가 그냥 캠 화면에 보이시는 분 말고 안 보이는 분만 좀 불러볼게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분. 박미연 학생 있나요? 박미연 있어요? 네. 오케이. 강향연 학생 있어요? 네, 네. 캠이 좀 뿌연 것 같은데 설정 좀 만져주시고요. 네, 네. 김태환 학생 있어요? 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는데 얘를 등고선으로 만들려면 일단 위로 차곡차곡 쌓으면 되겠죠. 그쵸? 네, 그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기준으로 요 위에다 쭉 한번 쌓아 볼게요. 3차원이니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포개지도록 잘 쌓아야겠죠.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하나씩 이동해 볼게요. 무브 이렇게 정확하게 요 위치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쵸?
이렇게 쌓아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여기서 조금 나중에 나올 툴인데 미리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명령어를 제가 주입식으로 그냥 좀 하나 알려드리면, 불연산 명령어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자, 그냥 입력을 해드릴게요. boolean union이란 명령어를 하나 쓸 거예요. boolean union. 요게 이제 뭐냐면 스탠다드에 요 구체 두 개 있죠. 여기 있는 명령어들 4개를 나중에 한 번에 쭉 배울 거거든요. 오늘 시간 되면 요거 명령어까지 해보고 끝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boolean union이라고 하는 합집합 명령어를 실행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솔리드끼리의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연산 명령어는 솔리드끼리만 적용이 돼요. 솔리드여야만 인풋이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그런 개체들을 대상으로는 boolean이란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예 명령어가 입력 자체를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클릭 하나 해보면 프로퍼티 창에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closed solid polysurfac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losed polysurface가 닫혀진 다면체가 solid라고 지칭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soli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개체가 똑같이 면들인데 만약에 닫혀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것들이 조인이 되면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얘는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오픈 폴리 서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오픈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솔리드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불연산이 먹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불연산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냐, 내가 만들어 놓은 개체가 closed 개체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명령이 먹지 않습니다. 자, 전부 다 closed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해보고 확인해보면 7개의 closed solid polysurface가 되어 있다 라고 하니까 불연산이 먹겠죠. 그러면 boolean union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명령어가 너무 길다, 잘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boolean union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뭐 bu 이렇게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bu select surfaces or polysurfaces to union, 이거 전체 선택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한 덩어리로 합쳐진 거예요. 차르기 전부 별도였다가 하나로 본드처럼 본드 붙인 것처럼 딱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형상이, 색상을 좀 변경해 볼까요? 형상이 이렇게 쌓인 형태대로 옆면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쵸? 하나의 개체긴 한데 옆면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합쳐진지 안 합쳐진지 시각적으로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면을 정리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면을 그냥 깔끔하게 밀어버리는, 하나의 개체인 경우에. 그것도 또 추후에 배울 거지만 일단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merge all faces. 자, 그냥 항상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령어가 해석을 해보면
surface가 면은 맞는데요. face가 이제 구어로 사용할 때 면이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face로 하는 것처럼 우리 얼굴을 좀 속된 말로 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이라고 할 때 face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사실 surface랑 대체되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석을 해보면 모든 면을 merge 해라. merge라는 뜻은 영어 단어죠. 병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merge. 어도비 포토샵에서도 merge layers 하면 레이어들을 합쳐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merge your faces, 모든 면을 병합시켜라 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니까 어떻게 됐죠? select polysurfaces 이렇게 나오죠. polysurfaces. 예. 그리고 엔터. 어떻게 됐죠? 예. 깔끔하게 하나로 합쳐졌죠? 그렇죠? 깔끔하게 하나로 합쳐졌는데 도대체 이 선은 뭐냐? 예, 요 십자선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이든 라이노에서 면을 만들면 아이소 커브라고 하는 그 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U와 V로 표현된 그 격자의 선을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곡면인지 평면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요 선이 휘어져 있는지 아니면 직선인지를 파악하면 얘가 평면인지 곡면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시된 거고, 이 디스플레이 하는 게 거슬린다, 난 보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체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창에 또 가시면 쭉 아래쪽 내려가 보면 여기 ISO Curve Density라고 되어 있는, 지금 density가 1로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 그냥 이렇게 하나만 표시된 건데 얘를 올리면 뭐 여러 개가 표시되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얘를 난 표시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Show Surface ISO Curve라고 되어 있는 걸 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언제 끄느냐, 모델링 전부 다 끝났는데 렌더링 돌리지 않고 3D 모양을 회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형태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되게 그게 명쾌하게 보이는데 라이노는 이제 좀 복잡하게 모델링하면 아이소 컬브가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이소 컬브를 끄고 그냥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디스플레이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요거 하나 됐으니까 떼놓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좀 빨리 합시다 이제. 이렇게 쌓는 거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면을 이용해서 면 이렇게 해가지고 등고선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나? 네, 지울게요. 요거를 또 복사해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이걸 그냥 아니다, 지울게. 그냥 지웁시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면을 이용해서 할 때는 요 가운데 있는 네모를 파내는 작업,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내는 작업을 전부 쌓아놓고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만들 때부터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만들 때부터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내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는 일단 무시를 할게요. 원본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는 요 커브들을 일단 적정 높이에 배치를 시키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얘가 제일 아랫바닥이면 얘는 500 위, 1000, 1500, 2000, 2500, 3000 위에 있겠죠. 적층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move vertical 기능을 사용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perspective 뷰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move vertical 기능을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뷰에 가가지고 그냥 move to를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올라갈 건데, 하나씩 잡아서 500, 1000, 1500 하는 것보다 전부 500 단위로 한 번에 이동, 나머지 한 번에 이동, 한 번에 이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 요거 선택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커브 빼고 컨트롤 클릭하면 선택이 빠집니다. 쉬프트 클릭하면 추가되는 거고. 무브 할 건데요. 무브 입력하고 부가적인 옵션에 보면 vertical 옵션 no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XY이기 때문에 무브를 하면 무조건 XY 위에서만 무브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우리는 수직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vertical이라고 하는 수직적으로 이동하겠다라는 옵션을 yes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준점 잡고 무조건 수직으로만 이동할 거니까 기준점은 어디 잡아도 무방합니다. 잡고 전체를 얼마만큼? 500. 위로 살짝 뜬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엔터. 자, 다 500만큼 위로 이동했죠. 자,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전체가 500 이동했기 때문에 컨트롤 제일 첫 번째 거 클릭해서 하나 빼주시고 다시 move vertical 기준점 찍고 500. 다시 하나 빼고 move vertical 찍고 500. move vertical 찍고 500. move vertical 찍고 500. move vertical 찍고 500.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뒤쪽과 앞쪽에 기준이 되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기준 선을 잡아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얘도 하나 일단은 요 위치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1000, 1500, 2000, 2000, 3000만큼 복사를 하면 되겠죠. copy vertical 얘를 3000 그러면 여기에 딱 맞겠죠. 그쵸? 이렇게 요 선 뒤에 제일 뒤에 있는 선 쓰려고 복사한 거예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도 사각형 밖으로 좀 나가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을 써먹어야지 요렇게 닫히겠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얘도 일단 500만큼 복사를 해줄게요. copy vertical 여기서부터 500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얘랑 얘는 실제 사용할 커브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커브 레이어로 변경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은 잠시 꺼둘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제일 위에 있는 사각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각형에 요만큼은 필요 없겠죠. 그쵸? 이렇게 일단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얘만 남겨놓을 거예요. 얘 요거 그래서 익스플로드 시키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일단 가이드라인을 하나 다시 켜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 선
요거는 바닥을 놔둡시다 그냥. 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웃라인을 따가지고 커브를 그릴 건데 옆면을 완성시킬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 중복되는 거 상관없이 얘도 익스플로드 시켜놓고 요거 지워버릴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요렇게 놔둘게요. 요렇게 놔둘게요. 옆 선을 쭉 따라서 그릴 건데요. 요렇게 폴리라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이어줄게요. 요렇게 반대쪽도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이어주고, 자 그럼 가이드라인을 꺼보면 지금 요 형태가 보이시죠? 요게 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가 면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면으로 되어 있는 등고선을 우리가 탁탁탁탁 그리고 넘어간 게 되겠죠. 그쵸? 요 상태를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서피스다라고 생각하면 저기를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쵸? 자, 그래서 채우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할 건데요. 써드릴게요. 하나는 loft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써볼 거고요. 요 loft 명령어는 우리 surface making 툴을 한 2주 뒤에 배울 건데 거기서 다시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그다음 두 번째 patch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요 두 가지의 명령어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프트랑 패치 두 가지의 명령어로 해볼 거다. 자, 로프트부터 해볼게요. 로프트의 개념은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선과 그 다음 선이 있으면 어떤 선과 그 다음 선의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전부 칠해주는 면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선을 3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1번, 2번, 3번 선을 다 입력하면 1번과 2번 사이에 선을 쭉 채워주고 2번과 3번 사이에 선을 쭉 채워주니까 전체가 쭉 면이 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로프트 한번 해볼게요. 자, surface 툴에다가 사실은 이 전부를 면으로 만들 거라서 로프트를 다 입력하고 가면 되는데 어떤 명령어인지 개념을 그냥 알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해보면, 자 로프트 입력해보세요. 입력하시고 뭐라고 나오죠? select curve to select curve to loft 이렇게 나오죠. 로프트 할 커브들을 선택해라. 커브가 하나면 로프트가 안되고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로프트 할 커브들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를 입력하면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 사이에 있는 공간이 칠해지겠죠. 해볼게요. 하나, 둘, 그리고 엔터. 뒤쪽에 쭉 무슨 옵션 창이 뜰 건데요. 우리가 이 옵션 창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볼 거예요. 나중에 해볼 건데 일단은 노멀로 두세요. 네, 다른 것들 아무것도 변경하지 마시고 오케이 누를게요. 그냥. 어떻게 됐죠?
요 선과 요 선을 지나는 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커브 선택하셔도 되고 커브 면에 포함된 엣지를 선택하셔도 돼요. 똑같은 개체거든요. 네, 똑같은 개체예요. 왜 이렇게 뜨냐면 라이노에서는요 선을 만들면 그 선이 포함하고 있는 그 커브들이 존재하지만 디스플레이를 해주지 않을 뿐이고요. 어떤 면을 만들면 그 면의 엣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엣지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도 전부 가지고 있는 개체지만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뜨는 이유는 원래 이 바닥에 그려놨던 검정색의 커브는 원래 있는 거고 네가 그린 거, 그리고 surface edge라고 하는 그 surface가 가지고 있는 그 위쪽의 커브 형상의 엣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서리. 그 모서리 점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저 엣지 자체가 저 커브를 바탕으로 만든 면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선택하고 두 번째 거 선택하고 다시 엔터. 옵션 변경 안 할 거니까 엔터.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 쭉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로프트라고 하는 게 굳이 두 개씩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커브들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니까 한 번에 선택하면 편하지 않느냐. 근데 로프트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로프트 명령어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오늘은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 로프트 그냥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습관을 절대 들이지 마시고 로프트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까지 가면 되겠죠. 그 다음 엔터. 그 다음 사실은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스트레이트 섹션이라는 옵션으로 변경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요거 이렇게 탁탁탁탁탁 꺾여 있는 면들의 집합으로 만들려고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게 이제 유니폼이라든지 노멀이라든지 하면 그 커브를 정확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커브를 부드럽게 넘어가는 가상의 전체적인 커브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 커브들을 포함한 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면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등고선이 살짝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변경을 하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서피스니까 나머지 것들 꺼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등고선이. 그래서 이런 아이소 커브들이 좀 헷갈리게 보인다. 그러면 렌더링 뷰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브처럼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500 단위로 되어 있는 걸 탁탁탁탁탁 끊어가지고 옆면 우리 선으로 그리듯이 그렇게 하고 등고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걔가 스무스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깎은 실제 지형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다 깎여 있는데 걔가 이렇게
기계로 마치 자르는 것처럼 탁탁탁 이렇게 각이지게 넘어가게 모델링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500단위여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1000이나 1500단위면 굉장히 많이 꺾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프트를 사용한 방법은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는, 근데 이제 모델링 하기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쌓는 것보다 훨씬 빨랐고 지금 시간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결과물 자체도 많이 왜곡되진 않는 그냥 등고선처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끔 활용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얘를 정확하게 모델링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일단 저쪽으로 좀 넘겨 놓을게요. 이렇게. 자, 요 상황이죠. 그렇죠? 내가 이거 만약에 진짜 스무스하게 이 커브들을 딱 지나는 걸 다 지나게 하면서 스무스한 뭔가 면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무슨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자, 일단 밖에 그려놨던 요 커브들은 다시 지워줄게요. 얘도 요거 지우실 때 조심하세요. 저처럼 조인해놨으면 이거 같이 사라지니까. 요 상태죠. 얘가 자, 이때는 두 번째 적혀 있는 패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패치는 여러분들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바느질 같은 거 할 때 우리 뭐 패치 된다라고 하잖아요. 패치워크 할 때 그 패치예요. 뭘 딱 붙이는 것처럼 그 패치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건데, 패치라는 명령어를 일단 입력을 해보시고요. 입력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select curves, points, point clouds and meshes to fit surface through 이렇게 나오죠. 그냥 해석을 해보면 fit 어떤 surface에 fit 하기 위해 맞추기 위해 fit through 하기 위해서 surface에 맞추기 위한 커브들 또는 포인트들 또는 포인트 집합들 또는 메쉬를 입력해 달라. 그래서 어떤 속성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을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결국 패치를 통해서 만들어질 게 서피스이기 때문에 서피스 이상의 것을 선택해서는 명령이 안 되겠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서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피스의 하위 개념들, 커브부터 해서 포인트들의 집합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오고, 메쉬는 이제 속성이 다른 개체니까 폴리곤 모델링으로 된 거를 다시 선택해서 서피스 모델링으로 변경을 해주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브들 전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얘는 그냥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돼요. 단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실제 등고선이 아니죠. 틀을 잡아놓은 거니까 얘는 일단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꺼둘게요. 이렇게. 그 다음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엔터 하면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자, 샘플 포인트 스페이싱 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커브들에서 포인트 간격을 몇 개의 간격으로 샘플링 할 거냐. 샘플링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뭔가 정교하게 할 것 같고, 그쵸? 하지만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 프로세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좀 복잡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surface u span, span은 이제 범위죠, 길이. 그 다음에 surface v span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말이 범위인데 사실 이제 개수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전에 U와 V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서피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서피스를 구성하고 있는 격자 모양의 U와 V의 선을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주는 선이 하나다라고 하면 이제 스팬이 하나를 기준으로 하나의 스팬 두 개가 있는 거고, 두 개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스팬이 뭐냐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그냥 암기하기를
스팬의 개수, 스팬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아까 눈으로 보신 우리 프로퍼티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소 커브의 개수를. 이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소 커브의 개수가 많아지는 건데요. 이 아이소 커브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개념은 뭐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정교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림판으로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장기적인 학습에 도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커브를 앞에서 바라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옆이 아니라 이쪽 방향에서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자유곡선 어떻게 그리더라? 아, 곡선 어떻게 그리더라? 아이씨, 그림판 못하겠다. 예를 들어 앞에서 봤을 때 저 커브가 등고선이 이제 앞뒤뿐만이 아니라 좌우로도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샘플링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샘플링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썬다고 가정을 하면 샘플링 하는 곳의 위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커브의 커버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샘플링 하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이 점의 XYG 좌표 X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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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G의 좌표를 쭉 구해가지고 그 좌표들을 지나는 어떤 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샘플링의 위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얘를 훨씬 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샘플링 개수가 만약에 2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2개 사이의 커브는 사실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모델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샘플링 개수가 적으면. 얘를 정확하게 샘플링 하려면 이렇게 샘플링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U와 V의 스팬 수를 늘린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곡률이 복잡한 경우에 걔를 명확하게 내 등고선에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수를 늘리는 게 맞고요. 다만 무한정 늘리는 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내 곡선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요 정도인데 여기에 100개의 원을 샘플링하고 넘어가는 거랑 여기에 10개의 점을 샘플링하고 넘어가는 거랑 그 수치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의 커버처라고 하면. 그래서 무한히 큰 게 좋은 거다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링은 결국 내가 주체가 돼서 어느 정도로 내가 받아들일 거냐, 어느 정도로 모델링 할 거냐를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으로 해보셔야 된다. 예. 저도 지금 이 정도면 몇 개가 적합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보면서 수치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다시 패치 명령어에서 전체 선택하겠죠. 자, 샘플링을 3에 3으로 일단 해볼게요. 예. 그리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3에 3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로 샘플링 됐죠? 그쵸? 3에 3으로 내가 지정했으니까. 근데 이 샘플링 된 형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얼핏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곡선이 굉장히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 커브들의 일부가 묻혀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쵸? 묻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커버처에 실제 곡선이 들어갔다가 아래쪽에 묻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린 곡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진 않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괜찮냐 라고 하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등고선 모델링 하는데 이거 좀 안 돼, 나 훨씬 더 정교하게 모델링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묻혀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묻혀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선 얘는 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떠 있죠? 살짝. 그쵸? 그래서 이 패치의 스팬 개수를 늘려주시는 게 좋겠다. 나의 판단하에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 자, 아까보다 훨씬 덜 묻혀 있죠, 그쵸? 눈에 띄게 적어졌죠? 그쵸? 여기 살짝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예,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묻히는 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 자세히 보이니까 더 정교하게 살펴보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씩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냐? 아니다, 나는 훨씬 정교해야 된다. 이건 내가 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등고선 모델링에서 뭐 이 정도로 정교할, 이거보다 더 정교할 필요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지우고 다시 패치로 갈 건데, 여기 보시면 옵션 중에 제가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오토매틱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체크 해제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오토매틱 트림은요, 요 가이드라인을 켜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토매틱 트림은 아까 그 옆면을 남겨놨어야 됐나봐요. 예, 그 옆면에 따라서 이 테두리에 따라서 아까 패치가 좀 길게 됐잖아요. 크게 그 큰 틀을 요 틀에 맞게 XY축에서 바라본 그 면에서 탁탁탁탁 잘라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지워버렸으니까 오토매틱 트림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수동으로 잘라줄게요. 지금 얘는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 요 사각형의 틀이었잖아요. 그쵸? 요 사각형의 틀인데 지금 패치라는 게 만들어진 기준이 요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어떤 공면을 만들려면 저 정도의 너비가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더 크게 만들어 준 거예요, 컴퓨터가. 근데 저 정도로 클 필요는 없이 나는 이 정확한 사각형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내가 잘라내 버리면 되겠죠. 그쵸? 잘라내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잘라내느냐? 가이드라인 제가 지워버렸죠. 예. 만약에 지워버리셨으면 원본이 있으니까 Z값은 변해도 상관없거든요. Z값 변해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지워버리신 분은 원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얘는 위쪽에 맞췄으니까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얘에 따라서 자를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요거를 트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잘라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라이노에서 트림은 정확하게 면에 위치하지 않아도 컨스트럭션 플레인의 수직 방향으로 트림을 시켜버리거든요. 컨스트럭션 플레인을 수직 날로 이렇게 툭툭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뷰,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아니라 보고 있는 뷰에서 수직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선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선에서 수직 방향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정확히 위를 보고 잘라야겠죠. 자, 그럼 트림 얘를 칼날로 요거를 자를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 네,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이 커브가 아까 얘랑 비교했을 때 더 정교하느냐?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요게 제가 추후에 건물을 묻을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500 단위로 해가지고 티가 많이 안 나는데 한 1000 단위로 이렇게 등고선 쌓여 있는 거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정교한 모델링이라는 게 눈에 띌 거예요. 네. 그래서 패치로 모델링, 등고선 모델링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등고선의 레벨 값이 전부 다 되어 있고 쭉 이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등고선이 막 중간에 끊겨 있고 이러면은 패치할 때 좀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패치는 잘 먹긴 해요.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드레이핑 해주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이제 좀 사양이 괜찮아야 되고, 전체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되게 큰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패치를 해버리면 그거 전체의 좌표를 다 계산해 가지고 면을 만들어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용량이 커진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딱 가운데 구멍 뚫고 그거 마무리를 해봅시다. 구멍 뚫고 우리 이거 파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팠어야 되잖아. 저처럼 지워버리신 분은 옮겨야 되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하이드 시켜놓으신 분들은 하이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하이드 시켜놓으신 분들이 훨씬 지금 편한 상황인데 저는 다 지워버려서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이동을 할게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저는 지워버렸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얘 위치가 어디죠? 3000만큼 내려가야 되죠. 무브 버티컬 마이너스 3000. 네, 요 위치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쵸? 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구멍을 뚫을 건데, 구멍을 뚫는 건 어렵지 않아요. 위에 사각형이 있건 아래에 사각형이 있건 그냥 똑같이 트림 해버리면 아까랑 똑같이 잘릴 테니까. 다만 제가 왜 원 위치에 시켜놨느냐, 얘를 구멍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스트 뷰로 트림, 가운데 구멍을 뚫으면 뭐 이렇게 뚫리겠죠. 뚫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제대로 된 모델링이냐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흙이 옆면이 없잖아요. 그쵸? 흙이 옆면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시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정확하게 요 옆면의 옹벽을 모델링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해놓잔 말이에요. 두께를 주는 건 나중에 실제 옹벽 디자인하면서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뚫어놓고 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렌더링 했을 때 뒤에 다 보이고 실제로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지형 지물에 있어서. 그래서 미리 안 뚫어놓고 원래 위치에 얘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할 거냐? 얘를 통해서 옆면을 일단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자, 서피스에다가 우리 했었죠? 아까 실린더 통을 만들 건데 솔리드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솔리드로 만들어져서 꽉 차게 된다라고 했던 명령어가 뭐였죠? extrude curve. 지금 커브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만 그 옵션에서 extrude curve 할 건데 솔리드 옵션을 빼버리면 솔리드가 아니라 옆면만 생기겠죠.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높이는 그냥 굉장히 위까지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박스들은 요거를 바탕으로 잘라내 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이 트림 할 건데 이 면을 바탕으로 위를 쑥 잘라내면 되죠. 맞나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트림 얘로 요거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구멍 뚫으면 되겠죠. 예. 구멍 뚫는 거는 선택하는 개체를 바꾸면 되겠죠. 아래쪽 사각형 꼭 위에서 내려다보고 할 필요 없이 트림 뭘로? 요 사각형의 박스로 요 안쪽을 잘라내면 되잖아요. 예. 서로 이제 자르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면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랫면은 사각형에다가 플래너 서피스 하시던지 아니면 플레인 입력해서 사각형을 다시 만드시던지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얘랑 얘가 하나의 모델링이 돼야 전체적으로 완성된 개체가 될 테니까 요거 선택해서 조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렌더링 뷰로 봐도 실제로 이렇게 파진 대지에 내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 정도 파진 대지는 아니다. 그쵸? 우리가 요거를 기준선으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나중에 요 면에 맞게 내가 건물을 무조건 위치시켜야 된다 그러면 500, 1000 단위의 면이 다시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면을 지금 1000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는. 그쵸? 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 알려드린 적이 있나? 스케치업은 이런 거 올릴 때 되게 편하게 하는 게 푸시풀 누른 다음에 그 면 선택하고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죠. 그쵸? 근데 라이노에는 그 기능이 버전 4 때는 없었는데 스케치업에서 그 기능이 너무 편하고 라이노에도 좀 그렇게 편한 기능 만들어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추가된 게 이 바깥쪽에 있는 건볼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그 건볼이 추가되면서 내가 원하는 개체의 어떤 속성들 점, 선, 면을 선택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요 건볼이 생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서 추가된 기능이 컨트롤 쉬프트 클릭하시면 컨트롤 쉬프트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어떤 개체의 일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서피스죠. 그쵸? 폴리 서피스예요. 서피스가 포함하고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서피스는 엣지도 포함하고 있고 vertex, 포인트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포함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해주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개체들의 포함된 속성들을 전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컨트롤 쉬프트 클릭을 하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꼭지점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컨트롤 쉬프트 꼭지점 선택하시면 돼요. 자, 폴리 서피스에 vertex 이렇게 나오죠. 선택됐죠? 그럼 얘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얘의 높이를 바꾸고 싶었잖아요. 실제로 나는 이 바닥까지가 아니라 천만큼 올라간 부분에서 바닥이 시작되게 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모델링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이 면 선택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move 할 건데 버티컬로 할 거죠. 얼마만큼? 바닥에서부터 플러스 1000이니까 그냥 1, 10, 100, 1000 엔터 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이 경우에 얘가 살짝 묻혀있죠. 그쵸? 그거는 얘가 더 정교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1000을 기준으로 완전 평평하게 보이는 모델링이지만 실제로 등고선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린 아래쪽과 위쪽의 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 레벨이 아니라 1000 레벨 값에서
왔다 갔다 하는 커버처가 형성되는 바닥이 될 거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바닥은 플러스 1000의 레벨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 플러스 1000의 레벨만큼 이 땅과 이 땅을 조절해 가지고 외부 설계를 같이 완성을 시켜 주셔야 설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얼마만큼 더 깎아서, 혹은 이 땅에 계단 2단 3단을 낳아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시킬 거냐, 아니면 자연 경계로 거꾸로 여기로 슬로프를 줄 거냐 하는 외부 설계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훨씬 더 정확한, 더 정교한 모델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황이었죠, 그쵸? 자, 얘가 왜 맞는데, 위에서 보기엔 맞는데 왜 정교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그 조감도나 투시도를 잡으면 대지의 아래쪽이나 위에서 잡을 때 이렇게 잡혀요, 그쵸? 근데 모델링을 내 시선 끝까지 쫙 해놓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면을 잡고 실제로 내가 모델링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모델링이니까. 하지만 이제 렌더링을 이렇게 잡았을 때 렌더링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에 이 면이 보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사선으로 된 이 면이 보이고 막 그림자가 보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렌더링을 하고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후처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포토샵 같은 걸로 지워가면서. 그리고 이런 그림자 생기는 것도 좀 면이 떠 있는 방향으로 막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델링을 진짜로 정교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무스한 거를 사실 이제 이렇게 등고선을 만든 다음에 굉장히 얇은 1T의 재료로 얘를 재소치를 해가지고 면을 쭉 잡았다라고 가정하면 제일 정교한 모델링이 되겠죠. 모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옆면이 다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델링 하신 거 보면. 그래서 실제 얘를 내가 어떤 자연스러운 면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지컬 모델링을 만들 때 이렇게 삼각형의 면을 세우고 면을 세우고 면을 세워서 붙여서 바닥에 딱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최종적인 모형이다, 제일 정확한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 실제 라이노에서도 그렇게 모델링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상황에서 요거죠. 얘 자체가 볼륨이 돼야 돼요, 일단. 솔리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퍼티상 trimmed surface가 아니라 얘가 closed poly surface가 돼야 된다고요. closed poly surface여서 솔리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솔리드로 만들죠? 일단 어떻게 하면 솔리드가 돼요? 옆면을 하나하나 다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조인 시켜도 되는데, 내가 이 옆면의 그 프로파일 선, 이 옆면에 가고 있는 이 커브들을 알 수가 없죠, 지금. 물론 얘를 추출하는 명령어도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런 방법을 다 써가지고 내가 삼각형 옆면 만들고 옆면 만들고 옆면 만들고 해가지고 다 조인 시키는 게 제일 빠를 건데, 그걸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를 어떻게 볼륨으로 만드냐, 어떻게 하면 되죠? extrude surface 명령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아래쪽으로 두께 줄 수 있잖아요, 위로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두께는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줄게요.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자르면 되죠? 바닥을 기준으로 0,0에서 라인을 그릴 건데, 그쵸? 요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랫면 뚫려 있으니까 뚫려있는 아랫면 어떻게 채우면 되죠? 플래너 서피스에서 4개의 변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한 면이니까 툭 잘랐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에 속을 그 한 면을 채우는 명령어가 플래너 서피스로 한 면을 채우는 명령어가 캡이거든요. 모자 쓴다, 모자 씌운다 할 때 우리 모자 이렇게 툭 씌우잖아요. 얘가 우리 머리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뚜껑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지금 머리가 없잖아요. 그 모자를 툭 씌우는 거예요. 그 명령어가 캡이거든요. 그러면 캡 하면 이렇게 바닥이 차겠죠. 그렇죠? 보이시죠? 됐죠? 그럼 지형 모델링에 있어서는 이 지형 모델링이 지금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렌더링 뷰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 보여주면 되니까, 이만큼은 괜찮으니까. 내가 실제로 모델링을 이만큼만 했고 이게 보이는 건 상관없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실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위에 구멍만 뚫어버리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다시 켜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있었네요.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프로퍼티 창에 가시면 closed solid polysurface, 곧 solid잖아요. 그럼 solid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구멍을 낸다, 뭔가를 파낼 때 solid와 solid끼리의 뭔가 명령을 해야겠죠. 아까 우리 boolean union이라고 했을 때 solid와 solid끼리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솔리드에서 솔리드를 내가 삽으로 싹 퍼내려고 할 때는 솔리드와 솔리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솔리드를 만드시면 되죠? 요 박스, 요 사각형의 솔리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커브에서 바로 솔리드로 간다. 뭘 하면 되죠? extrude 커브, 그 다음에 얘를 만들 건데 솔리드 옵션이 yes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과감하게 위쪽으로 그냥 올려버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정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얼마부터 파냈죠? 아래에서부터 1000 올린 상태에서 밑에 1000 부분은 남겨놓고 위로 쑥 떠냈죠. 얘가 move vertical, 바닥에서부터 1000만큼 떠 있어야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에서 1000만큼 떠 있어야 이 바닥 부분은 남겨놓은 채로 얘만 우리 도장 쾅 찍어버리듯이 이만큼만 파낼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죠? 연습은 시간 들여서 스스로 계속 하시면 되니까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boolean union은 여기랑 여기를 합쳐라 라는 명령어였는데 당연히 우리 원과 원으로 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너무 많았죠. 예,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내라라고 하는 명령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합쳐라라니까 두 번째 거 보면 예, 빼내라 명령어처럼 생겼네요. 그쵸? 그래서 그 명령어 이름이 뭐죠? Boolean 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 차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집합이네요. 요거랑 요거에 합쳐진 것만 남겨놓겠다. 그리고 마지막 건 요 세 개의 명령어를 다 섞은 split, 차집합, 차집합, 교집합 세 개의 덩어리를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명령어. 요 네 개는 전부 다시 해볼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일단은 지금 사용해야 될 건 이 차집합 명령어를 사용할 거다. Boolean difference 명령.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요 두 개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예, 익숙해지시고 단축키 나중에 지정해 주시고 하면 돼요. 자, 일단 요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니까 명령어는 boolean difference다. 합집합은 합치는 거니까 전체를 전부 선택해가지고 묶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합칠 거니까. 하지만 차집합은 수학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디에서 무엇을 뺀다. 주체와 객체가 완벽하게 다른 조사를 쓰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를 선택하고 어디를 선택하고 따로따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뭐부터 요구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select surfaces or polysurfaces to subtract from 이렇게 되어 있죠. from이 뭐죠? 어디에서. 그러면 뒤쪽은 뭐가 나오죠? 무엇을. 그러면 뭐에서 뭐를 뽑을 거냐. 잘 생각해야겠죠. 우리 뭐에서 뭐를 뽑아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남죠?
여기에서 얘를 뽑아야겠죠, 그쵸? 근데 두 개를 다 선택하시면 안 돼요. 두 개가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디에서를 선택해라. Press Enter to continue. 계속 할 거면 선택해라. 엔터 쳐라. 누를게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Select surfaces or polysurfaces to subtract with 이렇게 나오네요. 무엇으로 뽑아낼 거냐? 무엇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얘로 선택했죠? 그 다음에 press enter when done. 그 다음 괄호에서 나오는 게 delete input no 이렇게 나오죠. delete input이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선택한 무엇으로 라고 하는 인풋. 왜냐하면 두 번째만 그 옵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옵션은 왜 있는 거냐면 실제로 내가 추출은 해내지만 추출해낼 이 개체, 타워처럼 생긴 개체를 모델링 툴로 계속 쓰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땅에 정확하게 묻혀 있지만 이 개체 자체도 타워로서 쓰고 싶은 모델링일 수도 있다고. 그럴 때 delete input, 인풋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no로 되어 있으면 남겨지는 거잖아요. 삭제할 거냐? 아니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 없죠. 얘 그냥 뽑아내 버릴 거죠. 그럼 delete input이 삭제할 거냐? yes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떻게 됐죠? 쏙 뽑혀 나갔죠, 그쵸? 결국 이 모델링이랑 이 모델링은 같은 모델링이 될 거예요. 네, 아까 지워버렸네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지? 네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쵸? 같은 모델링인데 다르다.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 게 다르다. 얘는 면이고 얘는 볼륨이고 윗면은 똑같아요. 윗면은 똑같이 보여. 단지 이제 이 옆면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렌더링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됐나요? 다 되셨으면 불리언 연산 4가지만 쭉 배우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불리언 연산 4가지를 배우고 그 4가지 연산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4가지 연산이 어떤 방식이고 무엇을 디스플레이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4가지만 해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지형 모델링은 요거까지고요. 이렇게만 할 줄 아시면 간단한 모델링이니까 얘를 이제 범위를 좀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겠죠. 캐드에서 등고선 찾아오시면 모델링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지형을 라이너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만들기에. 스케치업보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불리언 유니언 명령만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4가지 했었고, 자, 불리언 유니언 명령을 하기 위해선 2개의 겹쳐진 어떤 개체들이 필요한데 그 개체들을 여기는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구체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각형의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3차원의 박스를 만드는 명령어도 박스라고 말씀드렸었죠. box 입력하시고 이렇게 크기 상관없으니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얘를 복사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이 조금 길쭉한 요런 정도의 비례가 좀 더 구분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사 대각선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겹치게 할 건데 이 겹치는 게 지금 Z값이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무브를 2번 시켜가지고 버티컬로도 이렇게 좀 겹쳐지게 보이시죠? 어떤 느낌인지 요런 느낌 이렇게 만들고 얘를 3개 더 복사해서 총 4개를 만들어 줄게요. 뭐야? 자,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됐죠? 줌 셀렉티드로 저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요거 중심으로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 유니언, 디퍼런스, 인터섹션, 스플릿 이렇게 해서 합집합, 교집합, 아니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그리고 스플릿은 그냥 뭐 섞은 거 각각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명령어 줄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 요 순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불리언이라는 게 입력하기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요거 하나씩 클릭하시면 되겠고, 네, 불리언이라고 입력하면은 뜨는 그 명령어들이 이렇게 입력 BOL까지 입력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다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니언, 아 순서대로는 아니구나. 왜 순서대로 안 뜨지? 모르겠어요. 디퍼런스, 인터섹션, 스플릿. 네, 이렇게 네 가지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유니언은 해봤으니까 하나, 둘 선택해도 되고, 하나, 둘 선택해도 되고,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도 되고,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합쳐지는 거, 그죠? 합쳐지는 거. 근데 이 유니언 명령을 왜 하느냐? 실제로 유니언 명령을 하지 않으면요, 얘가 솔리드예요. 컴퓨터가 얘를 속이 꽉 찬 걸로 인식을 시킬 거예요. 인식을 시킬 건데 얘를 그냥 확대를 해보면 안으로 막 들어가지겠죠, 그렇죠? 스케치업처럼. 근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 사각형의 모서리가 남아 있어요. 그냥 겹쳐 있는 거니까. 이게 내 설계 의도다. 안쪽에서 공간이 느껴지게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실제의 공간이 전부 하나의 덩어리로서 모델링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얘는 잘못된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불리언 유니언을 통해서 이 내부의 것들을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랑 얘 선택하면 이렇게 속이 뻥 이렇게 뚫리는, 그러면 이런데 뭐 계단 같은 거 설치하면 올라갈 수 있고, 요런 모델링이 되는 거죠. 좀 느낌이 다르죠. 고스트 뷰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요게 그래서 더 정교한 모델링이다. 자, 그 다음에 불리언 디퍼런스 우리 해봤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먼저 선택한 개체가 남아있는 주체다. 나머지 부분이 그 남아있는 거에서 뭐를 빼갈 거다. 그래서 얘를 먼저 선택하느냐 얘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 달라지겠죠. 두 개만 그냥 다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면, 그냥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불리언 디퍼런스를 여기에서 얘를 빼낼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낼 거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먼저 선택하느냐가 달라진다. 자, 그 다음 불리언 인터섹션, 요 명령어 요거를 해보면, 자, first set of surfaces or polysurfaces, 첫 번째 세트, 그 다음 세컨 셋도 두 개를 똑같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트림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얘가 얘를 빼내기도 해야 되고 얘가 얘를 빼내기도 해야 되니까 요 세트랑 요 세트가 같으면 서로가 이렇게 빼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first set이랑 second set을 똑같은 걸 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개체가 중복적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뭐랑 같느냐, 불리언 디퍼런스에서 딜리트 인풋을 하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 요 상황에서, 아 얘는 아니겠다, 없어져 버리니까. 네, 요건 아니네. 이거 정정할게요. 스플릿에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스플릿이 세 가지의 개체를 다 남겨놓는 건데, 그 세 가지의 개체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 얘랑 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가 스플릿을 사용하면은 다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스플릿할 개체를 선택해라, 커팅할 개체도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세트의 개념인데 자를 개체도 내가 선택한 개체 두 개가 전부 다고 그 잘라낼 칼의 개체도 서로가 전부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막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얘를 잘라내고 얘가 얘를 잘라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운데 남고 이러니까 그쵸? 얘를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쵸? 하나씩만 지정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지정을 하면 스플릿이라는 개체를 할 때 여기에서 얘가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데 원본을 삭제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낸 개체 얘를 통해서 얘 때문에 잘려진 개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delete input no로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delete input 자체를 안 한 거죠. 요 인풋을 이렇게 경계 부분을 딱 도려냈는데 얘를 딜리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잘려진 개체 플러스 얘네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인풋 하면 사라지고 스플릿만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두 개를 다 동시에 지정한 건 왜냐, 얘만 지정하면 요 개체를 요걸 통해서 잘라내고 두 개를 남겨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데 빼내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를 잘라내라 라고 하는 지정하는 명령어니까 빼내라랑 잘라내라의 차이. 근데 잘라냈는데 원본의 개체를 없애버릴 거냐 남겨둘 거냐에 따라서 요게 남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하겠죠. 근데 둘 다의 개체로 서로가 서로를 잘라라 라고 하면 하나 둘 셋이 남겠죠. 그쵸? 그리고 딜리트 인풋을 하지 않는다면 인풋 개체 두 개가 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라이노를 많이 사용했지만 실무에서도 쓰고 있지만 스플릿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냐면 이 기능이 필요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리언 스플릿은 불리언 디퍼런스의 어떤 연장화된 기능으로 충분히 그냥 불리언 디퍼런스만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불리언 디퍼런스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니까. 그래서 저랑 수업 시간에 할 때도 다음 시간 모델링도 불리언 유니언이랑 불리언 디퍼런스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인터섹션이랑 스플릿은 아마 오늘 그냥 어떤 내용인지 배우는 데만 썼지 실제로 모델링에 활용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모델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요 모델링 파일도 저장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저장을 해두시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과제로 2D 그려오실 거고 그려오신 거 바탕으로 같이 3D 올려보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다음 수업 시간에. 그럼 그 3D 올린 개체를 요 사이트 여기에다가 톡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그 건물이 이제 오늘 9m에 9m로 팠는데 5m에 5m짜리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판, 판을 9m에 9m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쏙 끼워 넣을 거예요. 그 과정을 해볼 거니까 요 모델링을 잘 보관해 두시면 두 개의 파일을 나중에 합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제하는 거랑 오늘 한 거 다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십시오.